이번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발. 한국은 절대 안 돼요. 일본의 한 승무원이 한국으로 비행을 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고는 그녀는 돌연 한국 사람들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마주친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노선이라. 한국이라니 정말 곤란하네요. 저는 일본항공의 승무원 하남이에요. 15년 동안 일본 유럽 노선만을 담당해 왔는데 갑자기 한국 노선을 맡게 됐어요. 도쿄 파리 노선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제가 말이죠. 처음 스케줄을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항상 저희 나리타 공항보다는 뒤처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비스 면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 확신했었죠. 선배님 괜찮으세요? 후배 승무원 미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하필 한국 노선인가? 라는 생각뿐이었죠. 첫 비행을 앞두고 저는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준비했어요. 일본 최고 항공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승무원들에게도 우리는 일본의 자부심을 보여줘야 해요 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나리타에서 출발하여 LA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비행.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가 자부하는 서비스는 승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저는 역시 우리가 최고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평양 상공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미 씨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완벽한 정비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 항공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더구나 지금은 태평양 한가운데였고 우리는 경쟁국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비상착륙을 준비해주세요.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우리가 한국 공항에 비상착륙을 하는 자존심과 함께 과연 저곳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침착하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일본의 공항이었다면 완벽한 매뉴얼대로 처리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일본인 승객들이 많았기에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까봐 더욱 불안했죠.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네요. 우리나라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좁은 시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인천의 불빛들, 점점 가까워지는 활주로.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까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상착륙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순간이었어요. 일본항공 3459편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귀 항공기의 비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침착함이란. 한국의 관제탑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이야. 하나미 씨 착륙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장님의 지시에 따라 객실 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 밖을 바라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활주로 주변에 정렬된 비상 차량들의 모습이 나리타 공항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선배님 저기 좀 보세요. 미카가 창밖을 가리켰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소방차, 구급차, 정비 차량들이 마치 군대처럼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도 나리타 공항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승객 여러분 곧 착륙이 시작됩니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리 항공사의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만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드디어 착륙이 시작됐어요. 비상착륙이라 당연히 충격이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마치 일반 착륙처럼 부드러웠어요.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기장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승객들의 표정에서도 안도감이 느껴졌고 일본인 승객들조차 감탄사를 연발하는 게 보였어요. 활주로에 완전히 멈춰선 후 비상대응팀의 움직임이 더욱 자세히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죠.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완벽한 매뉴얼이 여기서도 보였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 공항 직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왔는데 그들의 전문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하나미 씨, 승객 하차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공항 직원의 응대는 물론이고 그들이 이미 특별 보좌가 필요한 승객들의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하차가 시작되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는 물론이고 통역사들과 안내 표지판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옆에 있던 미카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경쟁국의 공항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깨져버렸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우리의 서비스 정신 못지않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미소는 매뉴얼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미 씨, 정비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인천공항의 또 다른 놀라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이쪽으로 오시죠, 하나미 씨. 승무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휴게실을 준비했습니다. 비상 착륙 후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인천공항의 직원이 우리를 안내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승객들이 모두 VIP처럼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안내하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이에요. 특히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인걸요.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나리타 공항의 승무원 라운지보다 더 럭셔리했거든요. 안마의자는 기본이고 개인 휴식 공간, 샤워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있었어요. 피로 회복을 위한 한방차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인삼차, 대추차, 그리고 다양한 한국 전통 과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한국 음식을 즐기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모든 게 특별해 보였죠. 선배님,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미카가 건넨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맛이 참 특별했어요.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향이 코끝에 맴돌았죠. 우리 화과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잠시 후 승객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더 놀라웠어요. 모든 승객들이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노약자들은 의료진의 검진을, 아이들은 키즈존에서 즐거운 시간을, 비즈니스 승객들은 업무 공간에서 필요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수시로 찾아와 안부를 묻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미 씨, 잠시 공항 투어를 해보시겠어요? 직원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런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하고요. 투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문화체험관으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눈에 띈 건 디지털 존이었어요. 증강현실로 한국의 관광지를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걸 공항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여기는 환승호텔인데요. 잠시 후 안내받은 곳은 공항 내 호텔이었어요. 깔끔한 객실은 물론이고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까지. 마치 5성급 호텔을 공항 안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설이 24시간 운영됩니다. 24시간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나리타 공항도 좋은 시설들이 많지만 대부분 운영시간에 제약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이쪽은 의료센터입니다. 의료센터를 둘러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응급실 수준의 의료 장비는 물론이고 한의원까지 있었거든요. 피로에 지친 승객들이 침을 맞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직원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앙광장에서 클래식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죠. 매일 다른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은 현악 사중주네요. 공항에서 클래식 공연이라니. 게다가 무료라니.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 공항의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분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공항 곳곳에서 만난 안내 도우미들이었어요. 은퇴한 교수, 영어 강사, 여행 가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항이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공항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아, 정비팀에서 연락이 왔네요. 투어를 마치려는 순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가 곧 인천공항에 또 다른 놀라운 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걸요. 하나미 씨, 정비팀에서 항공기 점검이 끝났다고 하네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죠. 우리 항공사는 자체 정비팀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정비를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본사 정비팀의 확인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직원이 빙그레 웃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미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본사 정비팀과 소통하면서 작업했어요. 경납고로 향하는 길,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비사들이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증강현실로 항공기를 스캔하는 모습,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형 스크린까지.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정비 시스템입니다. 젊은 정비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항공기의 모든 부분을 3D로 스캔해서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AI가 최적의 정비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떠있는 엔진의 3D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각 부품의 상태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고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타났거든요. 문제가 된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정비팀장이 가리킨 부분을 보니 정말 전문가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한 결함이더라고요. 그것도 AI가 먼저 발견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비행 가능합니다만 정비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정비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팀장님, 이 부분도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꼼꼼함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비행해도 괜찮을 정도인데도 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는 안전한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불신도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승객의 생명을 위한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거든요. 이 로봇은 정말 대단하네요. 경납고 한쪽에서는 정비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 로봇이 발견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정비팀의 태블릿으로 전송된다고 해요. 이건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정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수 코팅 작업이 진행됐어요. 엔진의 효율은 높이고 연료 소비는 줄여주는 신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본사에서도 이런 기술은 보지 못했어요. 모든 정비 기록은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정비가 끝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정비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조금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정비에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하다니. 이제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미 씨, 이제 객실 점검하러 가실까요? 다시 비행기로 향하는 길,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완벽한 정비를 받은 우리 비행기가 자랑스러웠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비팀장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가 곧 어떤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하나미 씨, 승객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정비를 마치고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했죠. 혹시 불만이 있으신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좋게 생각했네요. 승무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건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셨어요. 비상 착륙 과정에서 제가 손을 잡아드렸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여기 직원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도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여기 오니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네요. 미국에서 오신 비즈니스맨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심지어 다음 출장 때는 일부러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심하게 불안해했는데 키즈존에서 놀다 보니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호주에서 오신 가족도 계셨어요. 어린 딸이 비상착륙 소식에 공황 상태가 되었는데 인천공항의 세심한 케어 덕분에 지금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즐거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미 씨. 미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엔 늘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짓던 후배인데 이날은 무언가 진지해 보였죠. 선배님, 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미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시 모여주시겠어요? 인천공항 서비스팀 김 실장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었죠. 사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의 섬세한 서비스 정신, 승객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희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이건 우리 공항의 작은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전통 공예품으로 만든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제 것은 청자로 만든 작은 브로치였는데 거기에는 함께 나누는 하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국적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하늘 아래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동료니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경쟁이나 우열을 따지기보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자, 이제 출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게 오히려 아쉬울 정도였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김 실장님이 건네신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뜻밖의 제안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편견이란 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벽이라는 걸. 그리고 그 벽을 깨는 순간 우리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본항공의 스타 승무원이자 현재는 인천공항 나리타 공항 협력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고 계신 하나미 씨를 소개합니다. 강당에 가득 찬 신입 승무원들 앞에 선이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김 실장님이 건네주신 명함에는 이런 제안이 적혀 있었거든요. 양국 항공 서비스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정은 빨랐어요. 그날 비상착륙으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으니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공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강당에서 몇몇 손이 올라갔어요. 누군가는 두바이, 누군가는 싱가포르를 말했죠.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나리타라고 했겠죠.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의아해하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최고라는 건 순위가 아니에요. 그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었죠. 스크린에 그날의 사진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비상착륙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승객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정비팀이에요.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을 위한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청중 속에서 정비팀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지금 저는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리타 공항의 섬세한 서비스와 인천공항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만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시작한 교류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양국의 승무원들이 서로의 공항에서 연수를 받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결과니까요.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건 나리타 공항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어요. 양국의 협력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나라의 공항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두바이 공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비상 착륙했던 그날, 저를 도와주셨던 김 실장님의 따님이 이번에 일본항공 승무원이 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훈훈한 웃음이 퍼졌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날의 비상 착륙도 지금의 제 모습도 모두 의미 있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신입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저도 하나미 씨처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니. 내일은 나리타 공항에서 강연이 있어요. 거기서는 인천공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불안한 마음으로 비상 착륙했던 그 활주로가 보이네요. 이제는 제 제2의 고향이 된 이곳. 기장님, 이륙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편견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저 설렘만이 가득하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다음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장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은 없다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